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90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교재에 펴가면서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서 연결시켜 보죠.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맨 앞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4페이지 배웠을 거예요. 84페이지에 대한 내용 보니까 뭔가 적어졌죠. 취득세.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의 세 원천을 먼저 본다겠어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 원천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볼 때 취득세 됐죠.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취득세의 세 원천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그리고 이 취득 행위에 대한 이로써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이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가 취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여기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져요. 소유권 등기 포함이다.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취득에 대한 이로써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이 취득으로서 과세니까 유상취득이었다. 부동산을 매매해서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무상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무상거래의 원인으로서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는 거죠. 무상취득도 과세. 이 내용을 알려준다는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일체의 취득이었으니까 신축하다에 대한 이로써 원시 취득이죠.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거. 그럼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라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주 취득, 취득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여기도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는 이유로서 물건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정해진 물건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대상물에 대한 이유로서 목적물이죠. 이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설명된 것이 84페이지에서 1번 취득세는 열거된 부동산 이게 바로 과세 대상물이죠.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곧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이로서 납세 의무자죠.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세율 고방 금액을 세율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 여기서 관할 나왔죠. 관할은 납세지죠. 납세지에 대한 이로서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이렇게 나오죠.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A에 대한 이로서 유통세다. 그리고 또 응능과세다. 그리고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취득 형태만 갖췄다면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라는 말은 실질과세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 대한 이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납세지. 납세지에 대한 이유로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했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셔서 동그라미 10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2번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원칙은요. 사실상 취득자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유로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각기 키단어로서 구별한다겠죠. 먼저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거기에 키단어의 단위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설비 이 말 나오고 뒤로 쭉 가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다면 납세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으로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이렇게 나왔을 때 취득에 대해서 보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다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가로에서 과점 주주의 뜻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자가 과점 주주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 비상장 법인이니까 상장은 제외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50% 숫자는 맞게 나오니까 조심하실 거 초과자에다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그리고 가점 주주에 해당이 되었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여기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하죠.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로 내용 가봅시다. 가로 내용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포함한다. 그 포함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이유로서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그 가로에서 설립시 이 말 나왔죠. 설립시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기억에 대한 이유로서 키단어 과점 주주가 아닌 자 과점 주주가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로 될 것이고 그리고 88페이지에서 니은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귿에서 과점 주주 나오면서 양도로 연결됐고 그리고 뒤에서 재차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89페이지 5가로에서 상속 이랬으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인 되겠죠. 상속 나오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다면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가로에서 주택조합 나오면서 뒤에가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됐다면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7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서 7가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다. 의제란 말은 간주죠. 증여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으로서 배우자끼리 매매가 이루어졌다. 배우자끼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그게 과연 유상일까요? 배우자가 대가를 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일반적 상식으로서 증여되겠죠. 또 다시 직계 존비속 간 아버지와 아들 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줬다? 이 내용이 과연 맞을까요?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일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그 내용의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장으로서 적어드리면은 자 배우자 간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간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어떤 취득이다? 증여 취득이다. 이렇게 되겠죠.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줬다라는 내용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시켜줬어요. 그때는요. 아들이 돈을 주고 아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백히 증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상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대가성 있는 거래를 알기 위해서요. 양도란 단어하고 취득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비교적 내용으로서 봅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유상거래만 아시면 됩니다. 양도는 뭘까요? 팔다예요. 팔다가 곧 뭘까요? 양도로 합니다.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대가를 받고 사실상으로서 소유권 이전되는 걸 보고 양도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샀겠죠. 사다. 이거 되겠죠. 사다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 주고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취득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더 복잡하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뭔만 아시면 되냐면 유상거래만 알기 위해서 설명된다 뿐이에요. 유상거래로 아는데 이 양도로서 유상거래를 알게 되면은 참 쉽게 유상거래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상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대가성 있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어떨까요? 돈 받았으니까 대가성 있는 거죠. 매매에 대한 이유로서 유상거래로 들어갑니다. 또 다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 넘겨주고 상대편의 토지를 받다. 어때요? 소유권 넘겨주고 상대편을 받았으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죠. 이건 뭘까요? 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이것도 대가성 있는 거래예요. 빚 갚다. 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예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매매도 유상거래, 교환도 유상거래, 빚 갚았다. 여기도 유상거래다. 이런 내용으로서 알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볼 때 자, 여기서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 이렇게만 나왔어요. 여기 문장 안에가 대가 입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랬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증여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 이 문장 안에가 대가 입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 줬다는 것을 입증했으니까 이 내용은 뭘로? 유상 취득이에요. 그래서 유상 거래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유상 거래로. 또 다시 교환됐다. 그럼 교환됐다는 것은 등기부에 의해서 각기 물건의 등기부에 의해서 교환됐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그럼 이 교환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죠. 문장 안에가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 속간 넣으면서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유상 거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경매에서 취득했다면 돈을 줬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문장 안에가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경매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유상취득이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입증시켜준 거예요. 파산 선고는 법원에서 개인 파산 결정 내린 걸 말합니다. 그때 처분 소득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입증시켜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문장에가 대가 입증, 그렇지 않으면 교환, 그렇지 않으면 경매, 그렇지 않으면 파산 선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그때의 거래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 체킹해 주면 7가로 밑에 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여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내용이 1, 2, 3, 4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키 단어로서 아시면 돼요. 1, 2, 3, 4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1, 2, 3, 4에 대한 내용은 유상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1번 거기에 오른쪽 약간 가니까 어떤 말 튀어나왔어요? 공매, 경매.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 말이 있으면 유상 취득. 또 동그라미 2번에서 파산 선고 이 말이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여기다 내용도 유상 취득. 3번 줄 끝 가보니까 나온 말이 교환 나왔죠. 교환에다 동그라미. 이 단에 있으면 유상 취득. 그리고 4번에서 끝 가보니까 대가 지급 사실 증명.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단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유상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 게 있어요. 신설된 내용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서 왜 이걸 신설했냐면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입증시켜주나,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대가 입증했는데 그 대가 입증을 어떻게 증빙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증빙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리고 문제는 잘 안 나오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기억 보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 경우,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을 자기의 소득으로서 증명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겠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자기가 소유하였던 재산을, 부동산을 팔았던 금액으로서 아버지에게 돈 줬다는 것을 대가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밑에 줄 보시면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어요. 벌써 상속, 증여산으로서 대가 줬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대가 입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상취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이 바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설됐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대가 입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내용만 생각하시면서 문장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는 공매, 경매, 아니면 파산 선고, 아니면 교환, 아니면은 대가 입증, 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여기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8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 나오죠.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나와져요. 아까 보세요. 아까 볼 때 양도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요?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다면은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은요. 팔았으니까 상대편은 취득이겠죠. 대가 주고 취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죠. 그럼 유상 취득된 거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양도소득세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취득세에서도 부담부 증여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예습 차원으로서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가서 설명을 또 드리는데, 여기서 키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키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라는 단어가 옵시다. 자,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먼저 결과적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원인적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인데 끊어보는 게 이해하시기는 편합니다. 그냥 끊어봅시다.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어봤어요. 끊어봤을 때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 지워줄 부자예요. 그럼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에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은 채무에 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건으로서 토지로서 증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 안에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저당권에 대한 내용까지 상대편에게 안기면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여기 채무에 대한 내용이 뭐다? 유상거래다. 유상으로 된 거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가액은 뭘로? 증여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게 결과예요. 그럼 이제 볼 때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란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 유상 취득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부담부 증여 단어가 있으면서 뒤에 채무 이외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 증여 취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원인 설명할게요. 원인 설명에 대한 이유로서 A라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설정 등기에 대해서 금액이 1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1억 금액을 A가 갚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5억 되었을 때 이 토지를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B가 증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이런 일만 날마다 했었으면 좋겠네요. 증여 받겠죠. 증여 받았다는 것은 이 토지 안에 있는 채무까지 안겨받고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채무를 A 입장으로서는 안겨준 거죠. 뭐에 의해서? 토지에 의해서. 그러면 토지에 의해서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는 얘기죠. 빚 갚았으니까 여기 채무에 대한 내용이 뭐다? 저당권 1억에 대한 내용이 유상거래.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4억은 증여거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키 단어만 잡아내면 되겠죠. 키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란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유상. 그리고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서 채무 이외 나머지로 나온다면 그때는 증여.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교재 체킹해 주는데 8가로 밑에 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에다가 동그라미. 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의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끝말은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구가로와 방금 밑줄 친 내용과 사이에 공간이 있죠.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자상하거든요. 자상하니까 전능장소 알려준 겁니다. 자, 이게 대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쭉 가서 글자가 적어지는데 그 적어진 글자에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채무로 나오지 않고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가로. 구가로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 키 단어만 찝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그 한 문장에 대한 의미로서 넉 줄 내용을 다 이해된 겁니다. 이제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키 단어 빼드릴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에다가 동그라미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키단어에 대한 이유로서는 상속 단어 그리고 재분할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장남에 대한 내용과 차남에 대한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공동 상속받았음으로써 여기서 상속 지분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장남 50%, 차남도 50%된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남과 차남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장남이 너는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상속 후에 재분할되면서 증여된 거죠. 그러면 간결하게 이제 아시겠죠? 상속 나오고 재분할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가로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데 이 신설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취득의 뜻이 뭐였습니까? 재산의 증가죠. 그럼 재산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취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이용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가보시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자 여기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부지로 변경하였으면 가액은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되니까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에 대해서 체킹한다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그 밑에 줄에 부지로 사실상 변경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서는 증가분 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번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재 뒤에 비과세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비과세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9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99페이지에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넘어가고 밑에 기타 납세무 있네요. 기타 납세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1번에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물건 가로 빼고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임차하여 줬죠. 아까 복수하면서 주체 설비 나오면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 납세자는 주체구조 취득자 그랬죠. 또 토지 지목병에 대한 이유로서 임차하여 주었을 때도 가액의 증가분은 소유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유자 그랬어요. 임차한 경우에 대해서도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되겠다는 것을 전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임차하여 이 말 나왔죠. 그러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키 단어 나왔네요. 키 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외국인 소유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단어 나오고 고개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다. 그 단어까지 연결된 내용으로서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가 있어요. 키 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시설 대여업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납세 의무자는 시설 대여업자다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그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키 단어만 찝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취득자가 누군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으로서 3번 밑으로 하나, 둘, 둘째 줄에 첫 글자 비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치자 나오죠. 그 치자와 연결한다면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실질적 취득자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 말이 있으면 막바로 끝만 가셔서 납세 의무자는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요. 이제는 92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절 과세 물건 나오는데 이 과세 물건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된 건데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이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3절이에요. 그럼 3절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 그리고 취득세가 과세되려면은 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보세요.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그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이었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제3절 과세 대상물로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96페이지에서 2번에 대한으로서 취득의 유형 나와요. 유형에 대한 이유로서 3번 나오죠. 그리고 또 뒤로 가보면 99페이지에서 제4절 비과세 나와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이렇게 절을 달리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 관한 거 이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취득세가 과세되려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고 그 물건을 취득했는데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이었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를 판단하려면은 과세 대상물을 먼저 봐야 되겠죠. 과세 대상물을 먼저 봅니다.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92페이지에서 1번 밑에서 과세 대상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박스에 대한 이유로서 표가 나올 거예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라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과세 대상물 얘기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니까 이해적 내용은 전혀 딴한 내용인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암기라고 적어 드릴게요. 원래 제가 성격 자체가 좀 더럽거든. 더러워서 이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로 말씀드리고요. 암기할 것은 정확하게 암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처럼 내숭 떨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표에다가 암기라고 적어 놓고 이제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 되겠는데 외우기 위해서 그 내용을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동산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 부동산에 준하는 것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을 말하죠.
준부동사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여기서 기계, 장비란 말은 건설 기계를 주로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주로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박 들어가지고 항공기 들어가지고 임목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리 등, 권리 등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권리에 대한 이유로 광어권, 어업권 들어가지고 시설물을 해운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해운권이 들어갑니다. 해운권에 대한 이유로서 골프 해운권, 승마 해운권, 요트 해운권, 콘도미니엄 해운권, 종합 체육 시설물 이용 해운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겠는데 외우기가 까다롭다고 한다면은 첫 글자를 연결해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워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금방 외워지고요. 또 조심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끝난 후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 첫 글자를 연결해서 문장으로서 외워두는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우죠.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단락이 암기할 수 있어요. 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전부 다 암기한 겁니다. 첫 글자를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첫 글자에 대한 이유로서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권, 어어권. 비행기 타고 광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죠. 뭐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본 모양이네요. 비행기 타고 광어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조심하세요. 해운권을 뺀 끝에 꼰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해운권을 뺀 끝에 꼰자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이런 꼰자는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물 해운권, 입, 임목, 코, 콘도 해운권, 골프 해운권, 승마 해운권, 요트 해운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기하신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에 대한 내용은 응용이 안 된다는 게 특성이에요. 이제 응용까지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예요.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서는 제가 어떻게 여쭤보더라도 답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골프장 이렇게 나왔어요. 골프장 이렇게 나왔다. 응용이 안 된 사람은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겠으나 그 사람은 응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골프장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응용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들은 다 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별장 어떨까요? 별장. 부동산이죠? 해당되겠죠. 또 고급 주택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비업무용, 자가용 배 그러면요. 배죠. 배니까 뭐예요? 선박. 해당되겠죠. 또 비행기 어때요? 해당되겠죠. 헬리콥터 어때요? 해당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대상분들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지상권 어떨까요? 지상권. 지상권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아까 회원권을 뺀 끝에 건자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했죠. 그럼으로써 지상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아요.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겠죠. 회원권을 뺀 건자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가니까요. 아파트 분양권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조심가에도 다 할 수 있고 응용가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외웠으면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 1가로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졌죠. 그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일단 밑줄만 그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토지. 토지의 뜻. 토지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에서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란 말은 공부에 적어지는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28가지의 지목을 말합니다. 28가지의 지목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여기에서 연결해봐요.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니까 등록 외죠. 등록 외니까 이건 미등록 토지를 말합니다. 이제 그 밖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서 적으시면 됩니다. 미등록 토지 포함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에서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공법에서 건축법 배웠을 때 건축물 내용 상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건축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세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근소한 차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겠죠. 읽어보시는데 읽기 싫다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뒤로 갑시다. 94페이지에서 이 가로 부동산에 준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차량 나오죠. 차량의 뜻 나옵니다. 차량의 뜻에 대한 이유로서 기업, 온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요. 온동기가 뭐고 그다음에 피견인차가 뭐고 궤도가 뭐고 승객이라는 단어가 뭐고 화물이라는 단어가 뭐고 운반이라는 단어가 뭔지 저 모릅니다. 여기다 내용을 설명한다면 네이버 지식인 설명한 거예요. 세법 설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피견인차에 대한 내용은 트레일러 등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요. 아는 것은 이 한 단어만 아세요. 모든 차량. 이것만 아세요.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차량이란 자동차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모든 자 이 단어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계 장비.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 외울 때 뭘로 외웠냐면 중장비로 외웠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중장비라고 했냐면 그 내용 보니까 건설 공사용, 화물 하용용, 광업용 돼 있죠. 그럼 건설 공사용이니까 중장비로 치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열거주에 의합니다. 열거주의란 말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그럼 반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기록에 대한 이유로서 생산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면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기계 장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외울 때 여러분들한테 중장비라고 외우란 거예요. 끝에 중장비니까 비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계 장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생산에 관여된 기계는 기계 장치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는 것은 생산에 된 것은 뭘로 간다? 기계 장치다. 그럼으로써 취득세 과세는 아니란 거예요. 자, 여기에 중장비 그랬잖아요. 중장비니까 기계 장비. 비자 들어가니까 치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해저희 항공기 그 밖에 유사한 비행기구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전 여기에서 비행선이 뭐고 항공기가 뭐고 해저희 항공기가 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 찾으면 나옵니다. 아니면 국어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국어 공부할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비행기의 종류는 다 들어가는데 앞에 전제가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사람이 탑승 조정 붙었죠. 그럼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였냐? 사람이 탑승이에요.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있는데 제가 말해 줄게요. 있어요.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가 항공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지방세법 통칙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원격 조정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 조정이니까 사람 안 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항공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키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죠. 키단어는 뭐였어요? 사람이 탑승 조정.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4번 선박에 대한 내용도 하나만 아시면 돼요. 모든 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모든 배. 모든 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 거고요. 임목에 대한 내용은 민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지상의 과수, 임목, 중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여기에서 한문을 잘하신 분은 중목 그러니까 여기서 죽자가 대나무 죽자. 그럼 대나무 한 그루가 들어간 말이다 생각한 말인데 아니죠. 민법 배웠을 때 집단으로 배웠었죠. 집단으로 배웠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상의 과수란 말은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등을 말한 겁니다. 또 생목을 말한 것이고요. 옮기 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옮겨 심는 묘목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벌채는 목재는 죽은 나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로에서 권리 등에서 광어권, 어업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광어권과 어업권에 대해서는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취득세에서 공짜로 나온 것은 회원권을 제외한 공짜에 대한 이유로서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서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한 내용은 회원권이죠. 회원권만 아시면 돼요.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96페이지에서 1가로에 취득의 의가 나와요. 거기서 원칙 나오는데 이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배웠으니까 체킹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원칙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처음 정도 본다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유상 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무상 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간주 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취득의 유형 나오는데, 이 취득의 유형에 대한 이유로서 승계 취득에는 어떤 것으로서 유상이고 어떤 것은 무상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스형 내용을 그 옆 페이지에서 원시 취득은 뭐다, 승계 취득은 뭐다 라고 뒤에서 설명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표에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표에다가 다 직결시켜 준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는 참 편할 거예요. 그래서 표에다가 직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